네, 이번 편에서는 자율주행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라고 하면 전기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테슬라는 전기차가 아니죠. 테슬라는 전기 자율주행차입니다. 방점은 자율주행차에 찍힙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나 아니면 다른 나라의 많은 브랜드들이 운전 보조 시스템 이런 것들 다 갖고 있잖아요. 저도 예전에 운전 보조 시스템 한번 해봤는데 혼자 멈췄다 출발하기도 하고 차선도 다 안 넘어가고 곡선 주행 구간 이런 것들 다 맞춰주면서 하기 때문에 테슬라랑 비슷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지금 수준까지는 테슬라나 아니면은 다른 운전 보조 시스템이나 좀 비슷비슷할 수도 있어요. 문제는 이 다음부터입니다. 다른 차들은 완전 자율주행차를 달성하려면 아예 새롭게 개발을 해야 돼요. 새로 개발을 해서 새로운 차를 사야 되죠. 왜냐? 지금까지의 모든 자동차들은 엔진, 바퀴, 의자, 안에 있는 핸들 이런 것들을 그냥 조립해 놓은 기계에 불과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게 기계냐? 테슬라는 사실 컴퓨터에 가깝습니다. iOS나 안드로이드 업데이트 하듯이 자동차 업데이트를 하면 계속 성능이 좋아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성능을 좋게 만들어서 나중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게 테슬라 자동차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포인트를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일단 테슬라의 컴퓨터라고 할 수 있는 테슬라 안에 들어있는 OS, 운영체제와 하드웨어, 그리고 로보택시 이 두 가지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테슬라 안에는 실제로 컴퓨터가 들어있습니다. 예전에는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지포스 만드는 데 아시죠? 회사에서 GPU 칩을 공급을 받고 여기에 CPU, 램 이런 걸 꽂아서 컴퓨터를 구성했었는데 작년부터는 아예 GPU와 CPU와 NPU라고 해서 신경만 처리 장치, 약간 AI 같은 거죠. 그걸 모두 다 한 곳에 넣은 칩을 테슬라 자신들이 아예 생산을 하고 있어요. 테슬라가 만든 칩이 이전에 엔비디아에서 공급받은 GPU 활용하는 그 칩보다 훨씬 고성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컴퓨터만 있는 게 아니라 테슬라는 통신을 합니다. 마치 스마트폰처럼 통신을 하기 때문에 테슬라 사시는 분들은 무료기간 동안에는 공짜로 통신을 쓰실 수 있고 그 이후 기간에는 아예 통신비를 내면서 자동차를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iOS 업데이트, 안드로이드 업데이트처럼 이 자동차 소프트 업데이트를 주기적으로 해줍니다. 이 컴퓨터에 가까운 거죠. 최근에 테슬라에서 발표했던 소프트웨어 버전 10 업데이트 어떤 게 있는지 한번 표로 보시죠. 그걸 보시면은 지금 여기까지는 엔터테인먼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엔터테인먼트 기능은 지난 회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배터리 충전할 때 심심하지 마라, 그래서 제공해주는 거고, 나중 이야기지만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할 경우에 자동차 안에서 이런 거 하고 놀면 된다, 요런 의미라고 보면 되고요. 이 업데이트에서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스마트 서먼이라는 기능입니다. 스마트 서먼이 뭐냐? 소환이라는 건데요. 버튼만 누르면 주차장에서 내가 자동차까지 갈 필요가 없이 그냥 내가 있는 대로 부르면 돼요. 여러분 마트 가서 물건 사신 다음에 양손에 뭐고 다 들고 자동차까지 가실 필요 없다는 거죠. 스마트폰 버튼 누르면 차가 나한테 오는 겁니다. 여기서 좀 탑골 쪽은 아마 이 티트 이런 거 해보셨을 텐데 그런 기능이 실질적으로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소프트웨어 10에 그냥 그 버전에 업데이트를 시켜준 거랍니다. FSD라고 해서 완전 자율주행 이 옵션을 테슬라를 팔 때 옵션 기능을 넣어서 파는데 이 옵션을 미리 구매했던 분들한테는 이번에 소환 기능을 새롭게 넣어준 거죠. 다시 자율주행차 이야기로 한번 복귀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회사들은 자율주행차를 만들려고 머신러닝, 딥러닝 이런 거 시키기 위해서 일부 지역에 한해서 자율주행차를 내보내서 테스트를 시키고 있어요. 데이터를 확보를 해야 되니까요. 테슬라는 어떤가요? 지금 총 100만 대 가까이 그 자동차들이 이미 전 세계 도로에서 주행을 하고 있고 그 데이터를 전부 다 테슬라가 받고 있다는 겁니다. 테슬라 일단 기본적으로 차 간격 조정, 차선 지키기 이런 것들은 되고요. 완전 자율주행 옵션을 설치한 분들은 앞차를 추월한다거나 차선을 바꾼다거나 진입하는 도로에서 끼어들기 이런 것들도 자동으로 가능한데요. 이 모든 데이터를 테슬라는 받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 모든 거를 테슬라한테 그냥 사람들이 맡겨놓는 게 아니라 좀 위험한 상황이다 그러면 사람이 개입을 합니다. 그것도 테슬라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좀 위험했구나, 그래서 사람이 개입을 했구나, 이 위험한 상황이 뭐지? 라고 계속 학습시킬 수 있는 데이터가 쌓이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가 얼마나 되느냐? 테슬라 같은 경우 30억 마일 길이 정도의 데이터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 48억 킬로미터입니다. 2년 전에 10억 마일이었는데 2년 만에 20억 마일이 늘었어요. 앞으로는 더 많이 늘어나겠죠. 테슬라는
이런 속도로 계속 딥러닝을 시키면 컴퓨터가 똑똑해지기 때문에 시스템 업데이트만 해줘도 나중에는 테슬라 자동차 완전 자율주행 가능하다. 이런 게 테슬라의 입장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두 번째 로보택시 있잖아요. 이 로보택시 같은 경우도 작년에 앨런 머스크가 로보택시 2020년부터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는 조금 말을 바꿔서 올해 말이나 아니면 내년 초쯤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기술적으로는 로보택시를 할 만큼 완전 자율주행이 테슬라가 가능해질 것이다 라는 그 얘기입니다. 로보택시가 뭐냐? 그걸 한 자세히 볼게요. 우버나 리프트가 뭔지 아실 텐데, 우버나 리프트 쓸 때는 운전자가 필요하죠. 근데 테슬라는 본인이 차 안 쓰는 시간에 그냥 로보택시 등록해 놓으면 내 차가 돌아다니면서 손님 모시고 돈 벌고, 내가 필요한 시간 다시 부르면은 아까 스마트 서먼 나한테 소환을 시키면 다시 나한테 차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운전자가 따로 필요 없기 때문에 우버나 리프트보다 훨씬 싼 가격에 로보택시를 이용할 수 있고, 테슬라한테 20-30% 정도 수수료만 떼어주고 나면 나머지 돈은 차주가 다 벌 수 있다는 거죠. 테슬라가 설명하기로 테슬라 차주가 연간 3만 달러까지 벌 수 있을 것이다. 그 돈은 3,6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모델3 한 5천만 원대인데 좀 더 싸져도 3-4천만 원, 그거 사서 1년만 로보택시 굴리면 차값 뽑는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과연 될까? 뭐 자율주행만 되면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손님과 차주를 연결해주는 중개 앱은 테슬라가 만들어주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차 안에 사람들이 탔다가 기물을 파손하거나 토하거나 이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여기서 놀랄만한 일이 벌어진 거죠. 알고 보니까 테슬라 모델 3 룸밀러 위에 카메라가 하나 달려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 카메라 뭐냐 라고 했었거든요. 왜 안 쓰는 카메라 왜 달아놨어? 테슬라 너 나 감시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했는데, 앨런 머스크가 이번에 얘기하기로 그거 로보택시 때문에 달아놓은 거야. 너희 차주들이 승객들 보라고 달아놓은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람들이 역시 앨런 머스크는 다 계획이 있구나, 이미 자동차에 다 달려 있구나 라는 거를 느낀 거죠. 여기까지 모든 게 다 실행된다고 하면 자동차 산업 자체의 지형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그냥 전기차가 아니라 자율주행차이자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로보택시까지 운영이 가능한 하나의 플랫폼, 운송수단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차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 플랫폼이 된다, 이 의미에 하나만 더 추가를 하면, 아까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테슬라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할 때 자동차 게임을 하나 놓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자동차 게임을 어떻게 하느냐, 이 테슬라에 달려있는 핸들, 그 다음에 엑셀, 브레이크 이걸 밟으면서 진짜 오락실 가서 하듯이 하는 그런 게임인데요. 그거 지금은 충전할 때밖에 못합니다. 충전할 때 되게 바보같이 앉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왜 업데이트를 해놨냐, 나중에 완전 자율주행이 되고 나면 핸들과 브레이크는 게임할 때나 써라 라는 지금 테슬라가 그런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뭐 영화를 볼 수도 있고 노래도 부를 수도 있고 뭐 그냥 게임도 하고, 자동차라는 개념 자체가 엔터테인먼트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뀐다는 거죠. 하나만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면, 로보택시 때문에 룸밀러 위에 카메라를 심었다고 했는데, 그거 택시 때문만 심는 게 아니야 라는 게 또 머스크의 입장이에요. 머스크가 뭔 얘기를 했냐면, 그 카메라로 너희 화상회의 하면 돼. 자동차는 자율로 주행하고 있고 너는 화상회의 일하거나 아니 놀거나 하면 돼 라는 테슬라의 가르침인 겁니다. 이렇게 만약 테슬라가 짜놓은 판으로 바뀐다고 하면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 회사, 그 다음에 우버, 리프트 이런 회사들 다 테슬라한테 잡아먹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테슬라가 주당 $1,000를 넘으면서 자동차 메이커 중에 시총을 앞다투는 게 이게 과연 너무 높은 거냐, 이게 너무 투기 세력이냐, 아니면 뭐 동학 개미들이 가서 올려놓은 거냐,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자동차 회사들을 다 먹을 수도 있는 이 테슬라의 기술을 생각해보면 지금 주가가 그닥 높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그런 예상을 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게 계획한 대로 다 되지는 않겠죠. 다른 회사들도 분명 견제를 할 거고 규제가 그렇게 빨리 풀리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그럼 다른 회사들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지 그건 다음 회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